안녕하세요. 저는 김누리라고 합니다.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민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능력주의입니다. 이 능력주의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또 한국인들을 묶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지금 한국 사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갈등이 심한 사회입니다. 올 초에 입소스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죠. 여기서 영국의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저명한 대학과 공동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전 세계 28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23,000명을 조사했어요. 각 나라에서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한가? 이 프로젝트 이름을 문화전쟁이라고 지었어요. 한 사회 안에 있는 개별 집단 간에 어느 정도 갈등과 차별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한 그러한 연구인데요.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한 12개 항목 중에서 무려 7개 항목에서 한국이 28개국 중에 1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라는 거죠. 빈부 갈등 가장 심하고요. 이념 갈등, 정당 간의 갈등도 가장 심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 갈등,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학력 갈등 이런 것들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결과죠. 저 또한 우리가 갈등이 심한 사회다 정도로 알았지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심하다 하는 것은 상상을 못해서요. 그래서 이 입소스 킹스 칼리지 연구 결과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문화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또 각 사회 분야에서 갈등과 차별이 심한 나라에서 이러한 갈등을 묶어주는 통합하는 이념, 이데올로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계층, 모든 성별, 모든 세대를 아우르면서 그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이데올로기가 한국에서 능력주의입니다.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진보든 보수든 여든 야든 젊은 세대든 나이든 세대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능력주의는 문화 전쟁 중인 사회 집단 간의 일종의 내전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를 통합시켜주는 거의 유일한 그러한 사상,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예일대학교 법과대학의 데니얼 마코비츠라고 하는 교수는 메리토크라시 트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능력주의가 민주주의의 덫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주의의 덫에 빠져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엘리트 세습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는 마이클 샌델 교수가 또 새로운 책을 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계속 사회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이 책은 한국에서는 지금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원 제목은 Tyranny of Merit입니다. 타이런 또는 타이런트 하면 폭군을 이야기하는 거죠. 타이러니 하면 폭군의 정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샌델 교수의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이 정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분열이 심하고 갈등이 심한 그런 사회인데 이런 사회를 그래도 통합시켜주는 그러한 이념이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능력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또는 능력주의는 한 사회를 때려부시는 폭군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능력주의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부와 권력이 보상받는 이러한 체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한 사회의 부와 권력이 잘 배분된다면 그것이 상당히 좋은 체제인 거 분명하죠? 그런데 왜 이것이 민주주의의 덫이 되고 사회를 파괴하는 폭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능력주의가 폭군이라면 능력주의가 무엇을 파괴하는 것일까요? 첫째, 사회의 공공선입니다. 공동의 선이에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가치,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가치가 근대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는 거 우리가 다 아시죠? 그러한 가치들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가치들이 파괴될까요? 능력주의 사회의 승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학력 엘리트들입니다. 지금 샌델 교수가 자기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미국 사회의 엘리트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명문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 미국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들은 역사상 어떤 지배계급도 갖지 않은 정도의 오만함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보이는 태도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는 태도를 샌델 교수는 오만, 휴브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능력주의 사회에서 소수의 엘리트라고 하는 승자를 빼고는 대다수 대중을 패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굴욕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엘리트의 오만과 대다수 대중들의 굴욕감, 이것으로 찢어진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이게 능력주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첫 번째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 안에서 노동의 존엄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 사회 안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일들, 어찌 보면 꼭 필요하고 누군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무시당하거나 경멸의 대상으로 비하되는 것, 이것이 노동의 존엄에 대한 파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능력주의 사회는 특히 한국의 경우를 보면 개인의 정체성을 파괴한다고 봅니다. 한 개인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고 얼마나 신비한 존재예요. 어떠한 개인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우주 속에서 하나의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능력주의의 표징이라고 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 어느 대학을 나왔다 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의 가장 확실한 징표가 돼요. 평생을 어느 대학을 나왔다 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샌델 교수가 염두에 둔 것은 첫째, 사회적 공동선을 파괴하고, 둘째, 노동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셋째, 개인의 정체성을 파괴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 이 모두를 파괴하는 놀라운 파괴자의 모습을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회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분열과 양극화를 낳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능력주의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30년 전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경제적 흐름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CEO들이 평균 임금의 5배, 10배 받는 걸 듣고는 우리가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10배를 받을 수가 있냐. 아무리 CEO라고 해도 평균 임금의 10배, 이건 너무나 큰 불평등을 낳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배를 받습니까 여러분? 500배, 800배를 받아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항하고 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죠. 지금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3명의 개인이 가진 부가 미국인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부의 절반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불평등 사회는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에서 놀라운 것은 유례가 없는 불의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이 사회의 패자들이 보이는 태도라는 겁니다. 이 패자들이 과거 같으면 당연히 이러한 잘못된 불평등과 불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을 하고 항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저항하고 항의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들은 잘못된 사회 구조를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겪고 있는 사회적 불행에 대해서 자기 개인을 응징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를 향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주의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완전히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불평등한 공동체로 만드는 이유라는 거예요. 승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과 패자들이 이 불의에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응징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불평등은
계속 확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한국 사회의 의문이 하나 풀렸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저는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늘 궁금했어요. 저는 샌델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그 원인을 확실히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 능력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사회적 비극과 엄청난 불평등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자기를 죽입니다. 이게 능력주의의 폭군성이 아주 무서운 점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자살은 엄격한 의미에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입니다. 능력주의는 한 개인이 사회적 구조적 문제에 의해서 겪게 되는 불행을, 그 책임을 사회에 묻지 않고 자기 개인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사회를 변혁하려고 하지는 않고 자기 자신을 응징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불행에 대처한다고 하는 것. 바로 이 지점이 능력주의의 가장 끔찍한 면모입니다. 이것이 능력주의의 가장 무서운 폭력성이라는 거죠.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자기 착취가 심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기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어떤 행복감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노예 감독관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한국이라는 극단적인 능력주의 사회가 각 개인을 착취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자기 착취를 한국에서는 자기 개발이라고 부릅니다. 끔찍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능력주의 사회와 관련해서 나는 능력주의란 이름으로 끝없이 자기 착취를 하는 노예 감독관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을까 한번 성찰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지식 온, 여러분의 지식을 온 시켜줄 오늘의 결론은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오늘 여러분의 지식을 온 시켜준 저는 김누리입니다.